안녕하세요. 사주TV 펠레스코어의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영주고요. 그리고 제 파트너 DV7 아카데미의 박미르달 코치가 휴가를 갔습니다. 네, 사주TV가 그 친구에게는 중요치 않다는 거죠. 우리를 냈다 버리고 여수로 떠났습니다. 좋다. 네, 그래서 제가 김민곤 씨를 불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곤 씨가 그 사줄 필진이었어요. 그쵸? 그렇고 지금은 뭐 약간 말할 수 없는 곳에서 네, 뭐 해도 괜찮긴 한데 뭐 아무튼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팟캐스트 옵사이드에 이어서 지금 사줄TV까지 지금 송영주 위원의 뭔가 땜질 부하로서 오늘 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김민곤 씨가 사는 곳이 양평인데요. 광명까지 왔습니다. 2시간 반을 걸려서 여기까지 달려왔죠. 네, 물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물회를 사준다니까 오더라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안 왔을 텐데 물에 먹으러 왔습니다. 네, 사실은 그 김민곤 씨가 프리미어리그 전문 필진이었어요. 그 정도로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드디어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특별히 김민곤 씨를 불러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커뮤니티 실드는 펼쳐졌죠? 예, 뭐 잘 봤다기에는 조금 올 시즌도 EPL에서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건질만한 그런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두 팀 다 잘해야 할 텐데 어떡하나 싶고요. 네, 사실은 아스날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라카제트가 골대를 맞추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팀에 대한 기여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페드로가 퇴장을 당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국 승부차기 끝에 아스날이 승리하는. 왜 승부차기에서 크루토아가 키커로 나왔는지. 이 프리시즌 경기 중에 한번 키커로 나와서 시원하게 꽂은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을 살려서 한번 콘테 감독이 기용을 해본 것 같은데 시원하게 홈런을 쳐버리는 바람에 뭐 잘하고도 그러니까 자카 선수의 엄청난 슈팅을 막기도 하고 경기 중에 좀 첼시에서 가장 잘한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그 장면을 만드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중에는 UEFA 슈퍼컵이 있었습니다. 예.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대결을 펼쳤는데 이 경기는 정말로 박진감이 넘쳤어요. 뭐 두들겨 맞는 박진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 네.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너무나 주도권을 내줬기 때문에 타격감.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뭐 후반전에는 역시 이 무리뉴 감독이 힘과 높이를 좀 앞세워서 펠라이니와 레시포드를 넣으면서 분위기를 깼고 그것이 효과를 보는 장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장면도 이제 사실 맨유가 아무래도 앞설 수 있는 것이 뭐 신장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장면에서 한 골 나왔고 루카쿠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큰 이적료의 맨유로 왔기 때문에 좀 스타트를 이제 골을 넣으면서 잘 끊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뭐 주워먹기라도 어쨌든 하나 해주면서 좀 부담을 덜게 된 것 정도가 맨유가 유일하게 거둔 수확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메뉴 팬인데 메뉴의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보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메뉴 팬들이 듣기에는 쟤 뭐야?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만 스코어는 괜찮았잖아요. 네, 무늬만 메뉴 팬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여하튼 뭐 국내에서는 주중에 FA컵도 치러지고 다양한 경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말에는 본격적으로 경기들이 시작하니까 프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리어 클래식에서 한 경기를 뽑아왔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슈퍼매치. 피파가 인정한 매치 아니겠습니까? 이 82번째 슈퍼매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중에 FA컵을 치렀는데 하필이면 또 이제 연장전까지 네. 가는 바람에 이 체력 소모를 극복하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7월 달도 그렇고 6월 달도 그렇고 캐리어 클래식에서 골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엄청난 폭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골수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각 구단들이 이 체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원은 주중에 광주를 만나서 연장까지 치렀고 그러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여하튼 FA컵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진출한 것은 희소식이지만 슈퍼매치를 앞두고 이 체력적인 소모가 너무 크다. 그것은 분명히 수원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리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대구를 상대로 2골을 내주면서 2대2 우승부를 거뒀습니다.
뭐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브라질 공격 라인을 비롯해서 또 위협적인 역습 능력을 갖춘 팀이고 또 대구 하면은 또 제일 더운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뭐 미끄러질 수도 있다 뭐 그 생각은 들고요. 지금 뭐 대안과 조나탄 그리고 뭐 염기훈과 윤일록 이렇게 뭐 득점과 도움 방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선수들이 또 슈퍼매치에서 딱 맞붙는다는 점에서 분명히 주목할 만한 경기인 건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제 대안과 조나탄과 대안의 득점 대결. 뭐 최근 조나탄의 득점력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파괴력이 대단하고 사주 TV에서도 조나탄의 득점력에 대해서 한번 깊게 다룬 적이 있는데 대안 같은 경우에는 슈퍼매치에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대결 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선수 중에 누가 골을 넣느냐가 승패하고 직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승리를 거둘까요? 무승부 안 되나요? 무승부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무승부. 네. 사실 김민곤 씨가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발을 빼는 경향이 있어요. 들켰네요. 네, 간이 작다는 거죠. 시작부터 간보는 인간으로 찍혀가지고 예. 일단 한번 찔러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한번 슬쩍 빼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승부를 얘기했는데 왜 무승부를 예상했어요? 일단은 수원이 광주와 이제 리그 FA컵 연전을 치르면서 왔다 갔다 한 거에다가 연장 승부까지 했는데 다른 선수는 차치하고 조나탄 선수가 그 두 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뛰어버렸단 말이죠. 물론 산토스 선수가 뭐 주중에 2골 넣으면서 뭐 살아난 것도 있고 뭐 염기훈 같은 선수는 체력 안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 또 뭐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어쨌거나 주중에 그 체력 소모와 더불어서 지금 2015년 4월인가 그때 이후로 네. 리그에서 서울 상대로 지금 승리가 없다는 그 전적도 네. 참 그게 신경 쓰여서요. 네. 체력과 전적 이 방면에서 좀 많이 걸립니다.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올 시즌도 서울이 수원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수원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경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수원이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수원이 승리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수원은 그 어떤 팀보다도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FA컵 포함해서 8경기에서 7승 1무인가? 그 정도로 지금 무패가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조나탄이 다시 한번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나탄 홀릭이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되지만 지금 가장 그 뜨거운 선수는 조나탄이 아닌가. 여기에 염기훈의 도움 능력이라면 충분히 서울의 수비를 공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수비수들이 높이 경쟁에서 골을 기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대구전을 봤을 땐. 근데 반면에 서울은 이제 대안과 윤일록 이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도 수비 쪽에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홈팀인 수원이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수원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